C'est si bon. 아름다워지는 시간 본가본가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는 성형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원장님은 올해로 의사가 되신 지 혹시 몇 년째시죠? 저는 1998년도에 의사면허를 취득했으니까요. 네. 올해로 한 19년? 이야. 어머, 나 고1 때, 나 어머, 98년대 고1이었잖아. 오래됐다. 그래도 선생님도 좀 되셨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수한 지 지금 18년, 19년째니까 어머, 세상에. 겉을 동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네. 본의 아니게 나이가 공개되나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해마다 추구하는 좀 아름다움 같은 게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죠. 네. 연령층도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네. 고령의 분들까지 음. 다양해지고. 아니 그럼 이제 그 5월 달이 아무래도 우리가 황금 연휴가 많았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했던 시술이나 뭐 수술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요거는 이거 트렌드를 확인하기 가장 좋은 빈도수 확인. 그렇지. 그거예요. 예. 그렇지.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이번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네. 네. 뭐 많게는 뭐 일주일 열흘까지도 맞아요. 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뭐 국내외로 여행 가시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 시술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네. 네. 요 대목에 이제 황금 기간이죠. 네. 네. 시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일 많았던 건 아무래도 보톡스 필러 같은 어, 간단한 그치. 시술부터 간단한 시술. 해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시술 받고 바로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5월이 아무래도 가정의 달인 만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와서 주름살 펴드린다는 이런 어머, 세상에 효자, 착해, 효녀? 착해, 효녀, 효자. 효부. 아 효부. 네, 그렇지. 또. 아, 그렇지. 며느리들이 뭐 며느리들이. 그러면 최근 한 달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나 이제 연령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병원의 뭐 환자분들 통계가 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시장을 다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음흠. 하지만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전체 환자분들의 한 10% 정도. 꽤나 그래도 많네요. 어. 네. 10명 중에 1명 정도. 아마 더 많은 병원도 있을 겁니다. 아. 남성 위주로 수술하시는 병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이 보통 피부 시술 요즘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네, 네, 네. 보톡스 필러, 얼굴 주름 주름. 좀 제거하는 네. 여러 가지 치료들 받고 계십니다. 사실 요즘에 보톡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주위에는 고정적으로 계속 그럼.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미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맞는 편인 게 이게 인상 좌지우지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시술까지도 아닌 거의 뭐 이제 뭐 생활적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격대도 그렇게 세지 않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뭐 친구 같이 가면 뭐 또 셋이서 해가지고 셋이 묶어갖고 뭐 진짜 10만 원에 한 편밖에 안 쓰고 아 진짜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톡스가 얼마나 좋은 약이냐면 땀 날 때 또 거기 딱 맞으면 땀도 싹 들어가고 그렇죠. 되게 이제 명약이라는 그래요? 그건 난 처음 명약이에요. 땀 날 때 겨드랑이 다한층의 보톡스를 사용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겨터파크 터지잖아요. 더울 때 겨터파크 그때 겨드랑이 싹 놓으면 뭐라고요? 되는구나. 겨터파크. 겨터파크. 겨터파크 터질 때 거기다 딱 보톡스 싹 놓으면 그게 쑥 들어가거든. 싹 들어가는 그것도 아주 명약이라니까요. 세상에. 네. 그건 또 몰랐네. 나 겨드랑이에 보톡스 받는 줄은 몰랐네 또. 세상에. 그거 몰랐어요? 몰랐어. 그거 왔다예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대행사 실장님께서 커피를 또 한번 돌려주시네요.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는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상적인 얼굴의 황금 비율이요. 얼굴 전체를 3등분해서 1대 1대 1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비율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나요, 선생님? 네, 대체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에서도 얼굴이 뭐 그렇지만 뭐 몸매도 그렇고 네. 비율이 좋아야 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가 막 쪼각쪼각 예쁘지는 않더라도 네네. 비율만 맞으면 대체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1대 1대 1 그리고 몸은 8등신. 8등신. 근데 뭐 국내 8등신은 많지 않죠. 국내에 되게 많아요. 어디요? 국내 사람들 연예인들 예쁜 사람들 요즘에 다 너무 8등신, 많아. 9등신 막 있잖아요. 진짜요? 네. 10등신도 있어요. 얼굴 막 진짜 작아가지고. 작아가지고. 우리는 또 사진으로 조작하잖아. 부럽네요. 그래. 아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하여튼 조작설. 사진 조작설. 아니, 최근 방문하시는 분들의 그 미의 기준으로 삼는 혹시 연예인 있으세요, 선생님? 연예인들. 뭐 중국인들 요즘에 많이 오시죠. 아,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고 그러죠. 네네.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지만 중국인들이 특히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연예인 누구 혹시 소개해 주시면 중국에서는 뭐 최근에 네. 뭐 한 2, 3년 동안 안젤라 베이비라고 있잖아요.
아 예뻐. 그분 사진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해달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근데 중국 분이 안젤라 베이비 얼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인 서양인인데? 얼굴을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서양인 쪽으로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비슷해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야,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게 쌍꺼풀이 사실은 몽고주름이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있잖아요. 앞쪽에 이렇게 트임이 없이. 예. 그래서 이게 중간부터 사실 쌍꺼풀이 생기는 게 사실 어려 보이고 좋은데 한참 요 밖으로부터 쌍꺼풀이 트이는 게 유행인 적이 겉으로 있었어. 겉으로 아웃폴드 아웃으로, 맞아. 아웃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한참 또 유행이었었거든요. 그게 네. 또 외국 그 미국 분들 이렇게 그쵸. 눈처럼. 몽고주름이 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있고 네. 서양 분들은 코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서양 분들은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거 신기해요. 되게 아웃폴드고 쌍꺼풀도 또 두껍고. 어. 그래서 시작점이 굉장히 우리는 이제 인이면 이렇게 이제 꼭지점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바깥으로. 이미 시작부터가 이렇게 네. 두꺼워. 맞아 두꺼워. 두꺼워. 앞쪽이 두껍잖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뒤쪽으로 이렇게 네. 뒤쪽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웃폴드가 잘 어울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아. 네. 내가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 보면 그냥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중간부터 이렇게 된 쌍꺼풀이 그게 참 어려 보이고 이쁘던데. 단아해 보이죠. 그죠? 네. 동양의 미. 동양의 미. 동양적이야. 그러니까 나 동양적이야. 누가 봐도 동양인이야. 근데 안젤라 베이비는 성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약간 혼혈이라 원래 이렇게 이쁜 건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모르세요?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제가 어떻게 뭐, 알겠어요? 그렇지. 아, 이 실장 제가 다음 주까지 조사해 올게요. 제가 또 그거 파는 걸로는 기가 막히게 사진 한 20장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 제가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네. 혼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확실히 혼혈이신 분들이 예쁘다. 약간 예쁜 분들이 많아. 이게 일본을 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순수 혈통인 분들하고 혼혈인 분들 보면 혼혈인 분들은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맞아요. 매력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입술도 되게 두툼하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섹시한 안젤리나 졸리 입술처럼. 약간 뒤집어 까진 거. 약간 그게 진짜 그래 뒤집어 까진 거 진짜로. 근데 그게 아이고. 너무 두툼하니 얼마나 예뻐 그거. 탱글탱글해가지고. 아, 근데 요즘에는 그 입술 세상에. 안젤라 베이비 할아버지가 독일 독일인이래요. 분이시죠. 아 그래요? 예. 독일 분이라 혼혈이시구나. 이렇게 어쩐지. 어쩐지. 아니 근데 저는 그거 궁금해. 입술이 요즘에도 그렇게 두툼한 게 유행인가요? 입술이 너무 두툼하면은 좀 투박해 보이잖아요. 요즘엔 그게 유행 아니죠. 한때는 유행이었어. 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요즘에 SNS 스타로 알려져 있는 릴리 메이맥 릴리 메이맥. 릴리 메이맥 아시죠? 네네예. 되게 귀염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입술 도톰하고. 예, 입술 두툼해 이렇게. 네, 그리고 윗입술 아랫입술 비율이 2대3. 2대 3. 2대 3이에요. 그리고 요 빨간 입술 주변이 아주 또렷하게 지금 입술선. 우리 호영 호영 씨가 씨처럼. 입술선이 너무 이뻐요. 저렇게 딱 또렷하게 살아 있죠. 요것도 성형으로 가네 입술선? 네, 가능합니다. 하시더라고. 네. 진짜? 하신대. 솔깃했어. 네. 입술이 이렇게 얇으면 약간 촉새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톰하게 하면서 이 라인 또렷하게 이게 잡아주는. 남자고 여자고 윗입술이 너무 얇으면 배기 싫어. 맞아. 정이 안 가. 정이 또 안 가죠. 아니 윗입술 얇은 사람 무슨 죄야?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요. 난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아우 정말 개인적. 예, 이거는 개인적인 우리 호영 씨의 또 그렇습니다. 의견이고요. 아니, 예. 그래서 입술 네. 색을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문신. 해나 문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던데 그죠? 입술도 핑크빛 이렇게. 입술 문신. 예, 네. 입술도 너무 창백하면 사람 핏기 없어 보이니까 네, 아파 보여. 핑크빛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그 화장 안 하고 쉬고 있는데 자꾸 엄마가 아프냐고 물어봐가지고 나 아프지 않은데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자꾸 틴트라도 집에 있을 때 바르려고 하죠. 아마 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렇다면 선생님이 요즘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요즘의 트렌드는 이거다 하는 게 뭐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는 한 글자로 말하면 베이글녀. 여자 같으면 베이글녀. 이지혜 씨처럼 네네. 베이비 페이스. 아 제가 베이비 페이스예요? 여기 이제 의외의 또 글래머러스 옷을 그쵸. 또 마침 또 옷을 딱 벗으시네요. 벗으셨네. 네. 글래머러스 하죠 또 제가. 와, 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옷을 막히죠. 벗어주시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요, 참 트렌드가 있다는 거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건 신기해요. 따라가다 보면은 그때가 다가 아닌데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전에는 이제 요 트렌드면 야 요즘엔 다 버선코가 유행이래 해서 다 버선코 하고 이랬었는데 또 지금은 버선코가 유행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콧구멍이 보이면 또 안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네.
코를 수술을 했다가 이걸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임플란트 빼는 분들. 네, 있어요.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 네. 그리고 쌍꺼풀도 수술을 했다가 빼는 사람들이 또 있어. 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뭔가 샤하고 또렷한 게 좀 이렇게 트렌드였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이제 했다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네. 그게 억세 보이는 거야. 그치. 왜냐면 요즘에는 김고은 씨나 그치. 뭐 박보영 씨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뭐 가인 씨 이런처럼 쌍꺼풀도 없고 이렇게 애기같이 생긴 그런 또 얼굴이 또 요즘에 또 추세가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네. 남자들도 네. 선호했던 얼굴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장동건 씨처럼 부리부리한 스타일이 더 인기 있었다면 요즘에는 김수현 씨나 뭐 박서준 씨처럼 네. 이렇게 쌍꺼풀 없고 무쌍꺼풀에 무쌍 그냥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진하지 않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네. 저도 제가 아는 남자 음. 배우도 코를 수술을 한 몇 번을 했었는데 결국 지금 다 뺐어요. 다 뺐어요? 뺐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순해졌어. 나 진짜 그래. 원래 이렇게 빼가지고 원래대로 이렇게 한 얼굴이 더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들도 욕심내가지고 코를 그렇게 세운다?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세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빼면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뼈가? 보형물을 네. 오랫동안 넣었다가 빼면 네.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살이 왜 그러냐면 늘어나죠. 피부가 보형물이 이렇게 아무래도 두툼한 게 있다 보면 네. 얇아져요. 아. 그걸 덮고 있는 피부가.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빼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자기 살을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물질은 그러니까 이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실리콘 보형물 네. 네네. 아니면 고어텍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알로덤. 이 세상에. 진짜 알로덤. 모르는 게 알았어요. 없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알아. 없어. 예, 알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네. 이물질은 빼버리고 네네. 뇌살을 가지고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뇌살이라 그러면 이제 진피 지방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자가 연골 연골. 네, 이런 걸로 이제 콧대와 코끝을 만들어주고 자가 연골로 하면 이렇게 막 티나는 것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자기 몸에 있는 내 성분이기 거니까. 때문에 예. 저는요 그 쌍꺼풀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은 게 그 아까 우리 네. 호영 씨도 말씀하셨지만 무쌍 네. 만약에 쌍꺼풀 한 사람이 무쌍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또 혹시 그런 수술도 있는 건가요? 있긴 한데 네. 쌍꺼풀을 만드는 것보다 지우는 수술이 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네. 그럴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없던 거를 있게 하는 거는 쉬운데 다시 만들어 놓은 걸 또 다시 없애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럼 어떡해? 쌍꺼풀 만드는 수술 자체가 어떤 거냐면 우리 눈꺼풀에 보면 이제 피부가 있고 그다음에 피하 지방이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얇게 있고 그다음에 안윤근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뜰 때 이 건판 이 안에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눈꺼풀 뒤집는 장난치잖아요. 하죠. 예. 거기 보면 이제 단단한 연골 같은 건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이 건판의 윗부분하고 이제 눈 뜨는 근육이 서로 이제 연계가 돼 있는데 네. 피부를 그 눈 뜨는 근육에다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우는 수술은 그 주름을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층층이 다시 이렇게 리페어, 봉합을 또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지워주는 거죠. 근데 되게 복잡해요. 그러게요. 참 쉬운 건 아니. 그래서 사실 결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예. 네. 아마 고민하는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그쵸. 우리 이게 예. 그러면 더 어려운 수술이니까 네. 비용도 더 비싸겠어요? 맞습니다. 대개는 쌍꺼풀 만드는 수술보다 아마 2배 정도 비쌀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있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네. 쌍꺼풀 있는 눈을 무쌍으로 그렇게 수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과거에 있습니다. 그 잘 됐나요? 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쌍도 무쌍이지만 네. 쌍꺼풀이 티나는 쌍꺼풀이 있고 속쌍꺼풀 같은 게 속쌍꺼풀. 있죠. 음. 남자분들은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그치. 속쌍꺼풀로 있는 듯 없는 듯하게 하는 게 추세예요. 그쵸. 맞아. 왜냐면 여자분들이 그런 눈을 더 선호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사실 저는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가 아예 정말 아무것도 손안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건 어쨌든 그 오리지널 그 자연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성형을 해본 사람들은 성형을 한 사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죠. 되게 웃긴 게 내가 코 왔다고 상대방 코 하면 다 집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남자분들은 수술 안 한 게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데 그 자연의 그 그대로가 그 남자분들은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냥 피부 관리 좀 맞아. 하고 그 관리하고 이러는 거지. 맞았어. 너무 좀 이렇게 과하면 그렇지 않나요? 아까 이지혜 씨가 얘기했는데 요즘에 남자분들 중에서 코가 티가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네. 꼭 연예인이 아니어도 일반인 분들도 네. 너무 많아요. 네. 진짜로. 코를 너무 세우셔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 이게- 아바타 같이 그치. 코가 맞아요. 이렇게 서가지고.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 잘 모르는데 옆으로 봤을 때 음. 벽이야. 그치 그 그래서 사람은 베를린 장벽이 그 정도 높았을까 싶어. 그렇게 높았었나 싶어. 허물고 정말 그렇지. 서로 소독과 동독이 화합한테 가야 될 텐데. 나 진짜 정말 웃겨. 요즘에 그러면 나 성형했다 이런 거 티나게 수술하는 거 뭐 이런 거 서로 하나요 선호를 요즘에? 네. 개개인의 취향인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성형을 하고 있는 전문의 입장에서 네. 성형 자체는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거를 좀 권합니다. 과하지 그리고 않게. 조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코 수술을 만약 한다 했을 때 이 네. 코가 주변에 있는 이마나 네. 이 볼하고도 또 연계가 돼야 됩니다. 조화가 이 라인이 조화롭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옆모습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콧대의 시작점이 너무 높으면 아바타 같이 보인다. 맞아요. 맞아요. 베를린 장벽. 이 변곡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네. 느낌이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맞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 예. 이마에서 코가 이제 이마에서 볼록하게 올라가다가 브로우에서 꺾여가지고 콧대가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 포인트가 이제 눈을 떴을 때 눈꺼풀 정도 레벨에서 그게 이제 시작하게 되면 거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사실 화면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옆모습. 우리가 앞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방송 모니터를 해보면 맞아요. 옆모습 이렇게 거의 뭐 뒤에 그렇죠, 45도 그렇죠. 각도까지 다 보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쁘게 하다 그렇지, 보니까 이제 그렇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맞았어. 생각이 드는데 그 연예인들은 이제 화면에 좀 예쁘게 보이는 기준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보면은 좀 과해 보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런 거 들어요.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야 TV에서 봤을 때 얼굴이 저렇게 작으면 네. 실제로 얼마나 작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네. 야 TV에서도 볼 때 저렇게 코가 높으면 도대체 실제로 만났을 때 얼마나 코가 높다는 거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 네. 근데 실제로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볼 때보다. 그죠?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전 잘 모르죠. 방송을 안 하니까. 연예인들 혹시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선생님? 있긴 한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이렇게 네. 입체감이 보이려면 실제 모습을 좀 과장되게 만들어놔야 화면에서 좀 그렇게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 뭐 연예인분들은 워낙 다 예쁘셔가지고 갑자기 내 선생님 되게 순수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본 적 없다. 생전 연예인 본 적 없고 생전 내가 만진 사람 없는 것처럼 아주 그냥 비밀을 확실하게 지켜줄 걸 아주 그냥. 약간 일부러 컨셉 잡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 근데 그죠? 저희 의사들은 환자분들의 이러한 개인 신상을 당연하죠. 그럼요. 해드려야 그럼요. 되기 때문에 어쩐지. 세상에 웬일이야. 역시 선생님 생각이. 다음에 저기 소가리 할 일 있으면 선생님 가서 얘기하고.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우리 연예인 그 한번 좀 물어봐야겠다. 저희 입에 잡고 있으면 잡고 작구가 뭐예요, 선생님? 작구가 정말. 근데 얘기 나온 김에 그 애플힙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애플힙의 애플힙. 애플힙. 힙. 그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도 네. 엉덩이에 대해서 많이 네, 하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수술은 혹시 어떤가요? 엉덩이 수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약간 웃기시려고 지금 타이밍이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거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엉덩이 네, 좋아합니다. 재밌어요. 예. 네, 엉덩이 좋아하는데 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드렸지만은 엉덩이 예쁘게 하는 수술이 크게 두 가지예요. 지방 이동하는 시술하고 그다음에 보형물 넣는 수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요즘에 엉덩이 뒤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엉덩이 수술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10년, 15년 전에는 가슴 수술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뭐 일본 그렇지. 가서도 수술하고 뭐 그랬어요. 네네. 그때는. 근데 요즘에 가슴 수술은 진짜 대중화돼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엉덩이 수술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엉덩이 수술. 네. 아 솔직히 나는 요거 좀 관심 있어요. 엉덩이 엉덩이 수술이 참 이 효과가 있나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걱정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성형을 저도 조금 해봤잖아요. 할 때 그때는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나이에 맞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 스스로 요즘에 하는 게 그거 문제예요. 그래서 과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20대, 30대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성형은 10년, 20년, 30년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슴 수술할 때도 뭐 없을 때는 정말 있는 힘껏 크게 그 막 D컵, G컵까지 요즘에 G컵하고 막 F컵 뭐 하네요.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을 좀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좀 말리는 편입니다. 몸에 맞게 하셔야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살짝 들어보면 그 엉덩이 힙 애플 힙 그 네. 수술도 이게 약간 영구적인가 봐요. 네, 보형물을 넣는 수술은 영구적인 효과를 유지합니다. 보형물이 좀 이물감 있고 그러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보형물을 쓸 때 너무 큰 거, 너무 과하게 큰 볼륨을 넣지 않고요. 골반뼈 안에 다 들어가게 근육에 의해서 다 덮여지게 그런 뭐 아담한 크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코 수술할 때처럼 실제로 이걸 뭐 이렇게 보형물을 넣는 게 아니라 필러나 이렇게 맞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엉덩이도 그런 게 있어요? 보형물이 아니어도 이렇게 뭐 이렇게 지방으로 하던가 약간, 아니면 지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해외에서는 뭐 필러도 있어요? 바디 필러를 이용해서 한다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가슴이든 엉덩이든 대용량의 필러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필러를 뭐 넣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 생길 더안 좋구나. 리스크가 더 높아지죠. 예, 그래서 필러는 그리고 또 비싸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까 그 코 살짝 넣는 1, 20만 원 2cc 그렇지.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렇지.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아이고 참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하여튼 요거 좀 관심 많아요. 요즘에 정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분들이 또 엉덩이 부분에 애플립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요거 듣는 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요 좀 이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우리 봉 닥터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 오늘 뭐라 그럴까요? 네. 지식이 점점 쌓여진다고 그럴까? 그죠? 지난번 들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성형 쪽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 이 실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전문가죠. 예. 저는 진짜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진짜로 자연인이에요. 왜냐면 심지어 아까 네. 그 겨드랑이에 보톡스 맞는 것도 난 처음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 너무 힘들면 인중에도 맞아야 돼. 너무 많아요. 가면 필요한 대로 그냥 땀 나는 대로 다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좀 지적으로도 제가 좀 이렇게 지식이 되는. 그냥 웃고 넘기고 문제가 아니고 뭔가 좀 알아가는 시간 같아서 굉장히 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가 되네요.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고민하는 성형을 고민하는 그런 분들께 조금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성형은 절대 과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 따라서 할 게 아니라 내 얼굴에 맞게 내 몸에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요해. 누구 따라하지 말라는 거. 누구 따라하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호영 씨는 우리 사연 보내주시고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성형은 누굴 따라하지 말아도 사연은 누구를 따라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뷰티 팟캐스트 골뱅이 다음.net 이거든요. BEAUTY PODCAST 골뱅이 다음.net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아시봉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아시봉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워지는 시간 봉가봉가는요. 고릴라 M, 파티, 팟빵 그리고 아이튠즈를 통해서 다채롭게 청취 가능하니까요. 혼자만 알지 말고 주변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원장님도 주변에 알려주실 거죠? 네, 저도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름다워지는 시간 봉가봉가 다음 주에 만나요. 시봉과 함께 아름다워지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